안녕하세요. 작업중양입니다. 오늘은 좀 많은 얘기를 다뤄볼 거예요. 먼저 제목은 드론 오토 인젝터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얘기를 해볼 건데, 그 전에 먼저 어제 있었던 일라이릴리의 어떤 그 레질런스라는 회사랑 어떤 계약건이 먼저 이게 좀 발단이 돼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전개해 갈 거거든요.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니다. 일단 일라이릴리가 레질런스라는 CDMO 회사랑 그 계약을 맺었어요. 계약이라기보다는 투자를 결정했어요.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투자하는 건데, 그러니까 레질런스가 뭐냐면 CDMO 회사예요, CDMO. CDMO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 바이오텍이나 어떤 빅파마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제조만 해 주는 곳, 약물의 제조만 해 주는 곳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생산 능력의 확장을 위해서 레질런스라는 CDMO 회사에 1조 원을 투자했다.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음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. 이 이제 일라이릴리에 퀵펜 인젝터블 디바이스가 추가됐다. 이전에는 추가가 안 되는데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제 레질런스라는 회사가 일라이릴리에 오토 인젝터 디바이스, 그거를 퀵펜이라고 부르거든요. 퀵펜을 이제 포함했다. 이게 당뇨병과 비만, 그러니까 zet바운드의 오토 인젝터 퀵펜을 이제 생산에 포함하기 시작했다. 뭐 그런 내용이에요. 그리고 그전에는 바이알과 이 PFS 프리필드 시린지만 했었는데, 이제는 오토 인젝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.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릴리에 퀵펜을 추가해서 그동안 바이알과 프리필드 시린즈만 생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퀵펜을 추가했다. 뭐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뭐 퀵펜이 도대체 뭔데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퀵펜이 뭐냐? 퀵펜이 뭐냐면 지금 인라인 릴리는 세 가지 제형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. 여기서 오른쪽부터 시작하면 바이알, 그리고 여기 중간은 일회용 오토 인젝터, 그리고 세 번째가 퀵펜이거든요.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3 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. 바이알 요게 뭐냐면 요거는 따로 주사기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주사기로 이 약물을 옮겨 담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사기로 이렇게 찌르는 거죠. 이 뭐 용량을 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일회용 펜. 요게 그러니까 오토 인젝터. 오토 인젝터고, 그러니까 주 1회, 일회용 한번 푹 찌르고 마는 거. 요거는 이렇게 주사기처럼 피스톤을 누를 필요가 없이 요거는 그냥 버튼만 딸깍 누르면 되거든요. 요렇게 되고, 그래서 이게 바늘도 안 보이고 해 가지고 바늘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이걸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바이알 제형보다 훨씬 더 편리하죠. 아무래도 주사기에 따로 옮겨 담을 필요 없이 이미 어 이 이걸 뭐라고 하죠? 어쨌든 디바이스 안에 프리필드 이미 약물이 주입이 돼 있고, 그냥 우리는 포장지 뺏겨 가지고 그냥 버튼만 툭 누르면 된다. 그런 게 요게 오토 인젝터. 그리고 이 세 번째가 퀵펜이거든요. 요것도 오토 인젝터예요. 그러니까 둘 다 오토 인젝터인데 뭐가 다르냐? 음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주 1 회예요, 주 1 회. 주 1 회가 아니지. 그냥 주 1 회인데 한 번 쓰고 마는 거. 음. 요것도 당연히 주 1 회죠. 그냥 당연히 주 1 회인데 요 디바이스를 4번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바늘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 1 회인데 마찬가지로 주 1 회인데 4번 쓸 수 있다. 그러니까 한 달치 용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바늘만 매주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요게 퀵펜이에요, 퀵펜. 그러니까 릴리는 지금 3 가지 제형으로 판매 중이에요. 어 2 개의 오토 인젝터와 하나의 바이알인데, 퀵펜은 결국 한 달치 다회용 오토 인젝터를 말하는 거고, 그리고 어 요 그냥 오토 인젝터는 주 1회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오토 인젝터고, 요 세 번째는 바이알 이렇게 되거든요.
어쨌든 요런 제형으로 판매 중이고 일라이 릴리는 이번에 레질런스라는 회사랑 퀵펜 요거의 어떤 디바이스 요 펜 같은 거 요거를 이제 생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퀵펜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. 어떤 문제점이 있냐? 일단 오토 인젝터다 보니까 양을 조절을 못 하죠. 그러니까 바이알 쓰는 사람은 '아 나는 이거 내 마음대로 양 조절해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' 이 오토 인젝터 디바이스에 담겨 있으면은 양을 조절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요런 영어로 "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." 뭐 요런 내용인데 한글로는 뭐라 돼 있냐? "용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이알을 선호하는 일부 이용자는 유지요법 단계에서 투여량 조절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."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뭔 얘기냐? 그냥 양을 조절 못한다 이 얘기예요. 근데 왜 환자들이 양을 조절하려 할까요? 두 가지 이유죠. 여기 유지요법 돼 있는데 이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일단 그 두 가지 이유예요. 하나는 경제적 이유.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 맞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부작용이 너무 세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용량을 조절하는 그런 이유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양을 조절을 못 하는데 이 양을 조절을 못 한다는 어떤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부작용 때문이다. 고 퀵펜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. 그런 내용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있어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영어로 살라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뭔 내용이냐 퀵펜에 약물이 남아 있어도 이게 최초 사용 후 30 일이 지나면 폐기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게 제가 다회용 분량이 하나의 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죠.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 1회 제형은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툭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상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 일이 지나면은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4 주를 딱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.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. 그래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. "아 나 이거 30일 지나면 바로 폐기해야 된다." 이게 왜 30일 이후에 왜 폐기해야 되냐면 펩타이드가 변성이 돼 가지고 역가 수치가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져요. 이 유효기간이 지나는 거죠. 그래서 이 기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. 30일 이후 폐기해야 된다는. 반대로 주 1회 오토 인젝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서 뭐 요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. 예. 근데 퀵펜은 4 회용이 하나의 디바이스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 가지고 좀 요런 기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. 음. 그리고 아 잠시만요. 이렇게 안 보이시려나? 예예. 이게 또 세 번째 문제는 사용법이 번거로워요. 그러니까 오토 인젝터 주 1회 같은 경우는 한번 툭 치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요거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일단 컴플레인은 요렇게 했다. "아 이거 번거롭네. 번거롭다고 표현했다. 사용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." 이게 왜 복잡하냐? 이게 뭐 여러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뭐냐? 음 첫 번째는 먼저 주사침을 교체해야 되고 당연히 이 사회용 용량이 들어 있으니까 바늘은 매번 이렇게 교체해야겠죠. 그리고 펜에 공기를 또 빼는 프라이밍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. 그리고 이 프라이밍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뭐 용량 조절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숫자가 1이 표시되도록 한다. 뭐 요렇게 하여튼 세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. 두 기기가 뭐냐면 오토 인젝터 주 1 회짜리랑 퀵펜 외분이 하나에 들어있는 그 기계의 가장 큰 차이는 편의성과 조작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일회용 펜은 사용법이 단순하지만 매주 새로운 기기가 필요한 반면 퀵펜은 한 달치 투여량을 펜 하나에 담을 수 있지만 매번 주사침을 부착하고 타이밍과 용량 설정을 해야 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 점에서 이렇게 좀 불편한 거죠. 주사침을 교체해야 되고 타이밍을 해야 되고 용량 설정을 해야 된다. 네. 어쨌든 요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, 빅펜이. 근데 네. 근데 만약에 펩트론의 월 1회 제형을 갖다 쓰면은 얘기가 죄송합니다. 아 얘기가 좀 달라지죠. 어 어떻게 얘기가 달라지냐? 퀵펜의 문제점이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양이 조절이 안 되고 또 30일 유통기한이 있어 가지고
한 번에 바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번거롭다.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월 1회 제형 스마트 대포는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. 어떻게?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양 조절하는 이유 자체가 경제성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여러 측면에서 좀 경제성에 도움이 되거든요.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PK 효율성 때문에 애초에 양을 적게 집어넣어도 된다. 그 측면에서 API를 절약할 수 있다.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콜드 체인 비용이 또 생략되잖아요. 상온 보관이 가능하니까. 그리고 또 여러 용량을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용량만 하면 되잖아요. 왜냐하면 타이트레이션이 필요가 없으니까. 그래서 API를 절약할 수 있고 콜드 체인 그리고 단일 용량 이 측면에서 릴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어쨌든 이 단가를 약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되게 경제성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양 조절이 불가한 이유가 양 조절을 해야만 하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가 제가 아까 부작용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저희 알고 있죠. PT403 도용권, 매스컴 용권 우수한 PK 덕분에 스마트 대포는 부작용이 덜하더라. 그래서 애초에 양 조절을 할 필요가 없더라. 그래서 양 조정 필요성이 애초에 줄어든다. 음. 그리고 또 이 아까 전에 그 기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 저기 28 일 28일 예 28일 유통기한이 있어 가지고. 그래서 근데 이게 월 1회 제형 스마트 대포는 애초에 한 번 쓰고 마는 거라서 약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죠. 그냥 디바이스 한 개에 월 1회 제형을 그냥 한 번만 월 1회 탁 꽂으면 되니까 애초에 약이 남을 일이 없어 가지고 요런 유통기한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그리고 또 애초에 30일 유통기한 걱정하는 이유가 이게 그 냉장 보관해야 돼 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스마트 대포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죠. 그리고 또 작동 방식이 되게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는데 스마트 대포는 뭐 프라이밍을 할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뭐 그걸 나눠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. 그거 나눠 맞을 필요 없으니까 바늘 교체도 필요 없고 그리고 당연히 용량 설정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기는 주 1 회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월 1 회를 해야 된다는 어떤 투여 주기의 간편성도 있어 가지고 매우 간편하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퀵펜의 3 가지 문제점을 스마트 대포는 난방에 해결이 가능하더라. 그런 내용입니다. 저는 이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실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 볼게요. 어떤 내용이냐? 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오토 인젝터 개발하잖아요. 글로벌 빅파마와 오토 인젝터를 연구 논의하더라. 뭐 2025년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글로벌 빅파마는 당연히 릴리죠. 그러니까 릴리랑 오토 인젝터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더라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. 어떤 의미? 요런 의미. 예 요 기사를 한번 읽어 볼게요. "펩트론이 릴리와 추진하는 공동 연구 범위 내에는 오토 인젝터가 포함돼 있다. 그리고 펩트론 관계자는 오토 인젝터 연구를 포함해 협력을 진행 중 상업화 단계에서는 오토 인젝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. 근데 임상에서는 PFS." 그래서 이 오토 인젝터라는 이 이거를 지금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데이터나 뭐 상업적인 부분의 검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 그러니까 당연한 거 이건 좀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가 구리고 상업적인 부분이 안 되면은 디바이스라는 이 어떤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이거는 상업화 단계인데. 예.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서는 PFS인데 상업화 단계에서는 오토 인젝터잖아요. 그래서 이미 이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오토 인젝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데이터나 어떤 생산적인 부분의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.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작년 12 월에 저희가 추가 물질 인비보 실험한다고 계약이 연장됐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'아 이거 뭐 뻥 아니냐.' 이랬는데 사실 이런 부분과 좀 맞닿아서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작년 12 월에 다른 건 다 끝났고 뭐 기존의 터제파타이드나 뭐 레타트루타이드 데이터나 어떤 상업적인 부분의 검증은 끝났고 그리고 이 12 월에 어떤 추가 물질 인비보 테스트랑 그리고 또
올해 주총에서 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"디바이스적 보안 때문에 계약이 늦어진다."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? '아 이미 데이터와 상업적인 부분의 검증은 끝났다는 거구나.'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정리할게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미 데이터와 상업적인 부분의 검증이 끝났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. 그 이유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. 첫째, 지금 어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오토 인젝터 디바이스를 지금 공동 연구하고 있다고 지금 인터뷰를 굳이 했고 지금 개발 중이고,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 작년 12 월에 추가 물질 인비보 테스트 때문에 계약이 연장된다고 했잖아요. 이 말 자체도 '아 기존 물질의 데이터와 상업적인 부분은 끝났다는 거구나.'라고 또 유추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그 최 대표님이 주총에서 "우리는 지금 뭐 데이터 상업적인 부분 다 끝났고 디바이스적 보안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야."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근거만으로 이렇게 뭐 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가 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죠. 어떤 방향성? '아 기존 물질의 데이터와 상업적인 부분의 검증은 끝났다.' 예 말입니다. 그리고 해서 또 더 나아가 볼게요, 제 논의를. 어떤 논의를, 그러니까 그 요 뉴스를 딱 그 기사를 살펴보면은 요런 내용이 나와요. "펩트로는 신공장 내에 오토 인젝터 관련 설비 구축도 검토 중이다." 요렇게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펩트론이 월 1회 제형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 디바이스까지도 지금 설비 구축도 하고 있다 요런 뜻이거든요.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한 거죠. 뭐가 확실하다? '아 상업화 CDMO까지 하는구나.' 그러니까 제2 공장에서 그 펩트론이 1912의 그 월 1회 제형의 상업화 물질을 만드는구나. 임상뿐만 아니라. 왜? 아까 전에 이 뉴스에서 말했죠. 여기 임상 단계에서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만 사용되지만 상업화 단계에서는 오토 인젝터를 결합한다. 요렇게 말하잖아요. 근데 지금 공장 내에 오토 인젝터 관련 설비를 구축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런 거 보면은 '아 상업화 물질도 하는구나.'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쭉 이전 영상 한번 다시 보십시오. 그 상업화 CDMO 물량을 맡게 되는 그 근거들을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랑 또 맞아떨어지는 거죠. 이게 진짜 모든 근거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. 저는 이보다 너무 확실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은 그 근거랑 다 떨어지면서 참 진짜 '확실하다.'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은 제2 공장에 지금 오토 인젝터 관련 설비 구축도 검토 중이고, 이 말의 뜻은 상업화 CDMO 물량까지 펩트론이 담당한다. 그러니까 이 fill and finish, 그러니까 주사기에 약물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작업, 그러니까 오토 인젝터까지 펩트론이 맡게 된다. 그러면 당연히 생산 마진은 더 높아집니다. 왜냐?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이 어떤 회사가 오토 인젝터 설비를 구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서 뭐 다른 A 회사가 있는데, 그러니까 이 펩트론이 월 1회 제형을 만들었다고 쳐요. 그러면 1로 넘어간 다음에 릴리한테 넘어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. 만약에 펩트론이 자체적으로 안 하면은. 근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최종 이 fill and finish 이후 최종 작업까지 펩트론이 맡게 되니까 '아 생산 마진이 더 높겠구나.'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월 1회 제형 만들고 그걸 주사기에 넣고 밀봉하고 그거를 또 최종적인 어떤 오토 인젝터 펜에 넣는 작업까지 모두 펩트론이 내재화하게 되니까 '아 생산 마진이 상당히 높겠구나.'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참 엄중한 얘기를 다뤘다고 생각해요 진짜. 그래서 사실 뭐 이 세 개는 초반 세 개는 그냥 빌드업이었고, 요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죠. 요거 두 개. 예. 무슨 내용이냐?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
트론 오토 인젝터 개발의 함의 어떤 함이냐? 요건 지저분하니까 요걸로. 어떤 함이 이미 데이터와 상업적인 기존 물질의 데이터와 상업적인 부분의 검증이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죠. 왜? 디바이스 공동 연구 오토 인젝터 상업화 단계 그거를 지금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검토 중이었고 그리고 또 작년 12월 추가 물질 인비보 올해 주총에서 디바이스적 보안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는 거다. 그렇게 말씀하신 최 대표님의 언급 그런 거 보면은 기존 데이터 상업적인 부분 검증은 끝났다. 왜냐? 디바이스는 상업화 단계, 마무리 단계니까.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전 단계는 끝났다는 의미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엄중함. 제2 공장에 오토 인젝터 설비가 깔릴 것이다. 그러면은 CDMO 마진이 높아지겠구나.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간만에 다뤄봤습니다. 제가 좀 늦은 밤이라 오늘도 말도 좀 빨랐네요.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